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복원됩니다. 이번 주부터 업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기억하시죠? 지난 9월 카카오가 친구 탭을 격자형 피드로 바꿨습니다. SNS처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앱스토어의 별점 1점 리뷰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사생활이 과도하게 공유된다.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돌려달라. 롤백하라.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지금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롤백은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친구 목록을 볼 것인가, 피드를 볼 것인가, 이용자가 고르는 겁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친구 탭 복원의 전말과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친구 탭 상단에 두 가지 옵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친구와 소식입니다. 친구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처럼 친구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화면이에요. 소식 옵션을 선택하면 피드 형태로 제공되는 친구들의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그 격자형 피드죠. 핵심은 선택권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성향과 사용 목적에 따라 친구 관리와 콘텐츠 탐색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롤백이 아닙니다. 기존 버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기는 언제일까요?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이용자 상황에 맞게 실제 업데이트가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친구 탭 복원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채팅 폴더 추가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채팅 폴더를 만들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제는 간단합니다. 모바일에서 채팅방을 길게 누르면 바로 폴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채팅방을 우클릭하면 돼요.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 읽은 대화 메시지 요약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한 개 채팅방만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최대 5개까지 확대됐어요. 여러 채팅방에 안 읽은 메시지가 쌓여 있을 때 유용하겠죠. 세 번째는 실험실 기능입니다. 채팅방 입력창 옆 플러스 버튼을 리스트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스트형을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면 맨 위에 사진과 동영상이 바로 보입니다. 앨범을 열지 않고도 빠르게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오픈 채팅방 기능입니다. 방장이 방 전체의 입장과 퇴장 표시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 오픈 채팅방에서는 입퇴장 알림이 계속 뜨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방장이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포 방지 기능입니다. 전송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시지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스포일러를 막을 때 유용하겠죠. 이번 복원을 이해하려면 지난 9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카카오는 9월 23일 연례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친구 탭을 SNS 피드와 유사한 형식으로 바꾸겠다고요. 목록 형태의 친구 탭을 격자형 피드로 개편한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요. 카카오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사용자들이 친구들의 소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같은 걸 피드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입니다. 친구 목록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핵심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피드로 바뀌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둘째, 사생활이 과도하게 공유된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상태 메시지를 수정하면 이게 피드에 노출됩니다. 모든 친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프로필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셋째, UI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찾으려면 피드를 스크롤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목록에서 바로 찾을 수 없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앱스토어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별점 1점 리뷰가 쇄도했어요. 롤백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별점 1점 리뷰는 계속 늘어났고 SNS에서는 카카오톡 불매 운동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기존 친구 목록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주일 만에요. 대기업이 한번 결정한 걸 일주일 만에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용자 반발이 강력했다는 거죠.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인 친구 목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지금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번 카카오톡 친구 탭 사건은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용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한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가 4천만 명이 넘는 국민 메신저를 운영하죠. 하지만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 앞에서 일주일 만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사용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메신저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친구 탭을 SNS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SNS가 아니에요. 메신저의 핵심 기능은 대화입니다. 친구를 찾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선택권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롤백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친구 목록을 원하는 사람은 친구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피드를 원하는 사람은 소식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더 현명한 접근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카카오가 9월에 개편안을 발표할 때 사용자들과 충분히 소통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용했어요. 사용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타 테스트를 충분히 했다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먼저 받았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이 복원됩니다.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롤백은 아닙니다. 친구 목록과 피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난 9월 카카오는 친구 탭을 격자형 피드로 개편했습니다. 사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별점 1점 리뷰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복원 계획을 발표했고 석 달이 지난 지금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교훈을 줍니다. 사용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메신저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것,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 목록일까요? 아니면 피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 목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고 메신저의 본질에 맞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피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뉴시스 2025년 12월 16일, 매일신문 2025년 12월 16일, 국민일보 2025년 12월 15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